진짜 그때 조금 지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고기 사 먹었는데 고기 사드셨어요? 앞에 어려웠던 것들이 한순간에 싹 눈 녹듯이 녹고 다 날아가더라고요. 기분은 뭐 최고였어요. 반갑습니다. 더 낙찰 TV 류여성입니다. 오늘은 저희 더 낙찰 TV에 자랑스러운 회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회원님 성함하고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정원철이고요. 6기로 수강한 수강생입니다. 현재는 의류 도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어색하시죠? 예, 예. 네, 더 낙찰 TV가 시간이 되다 보니까요. 지금 하루에도 몇 건씩 회원님들이 낙찰을 받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회원님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지금 낙찰 한 번, 그러니까 처음 낙찰 받으신 건데 여기까지 오는데 꽤나 좀 험난했거든요. 무려 8번이나 폐차를 하시고요. 그런데 회원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셔서 좋은 결과를 좀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회원님의 경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이제 경매를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 번 폐찰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신 분들에게 또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또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회원님을 모셨습니다. 인터뷰 간략하게 진행하기 전에 회원님이 받으신 물건 잠깐 좀 살펴보면 회원님이 지금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받으셨어요. 맞습니다. 12분이나 입찰을 하셨더라고요. 예. 회원님이 얼마에 낙찰 받으셨죠? 낙찰가는 3억 4,100만 원입니다. 예. 그런데 차순위랑 88만 원 예. 차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요즘 아파트, 특히 서울에는 아파트가 낙찰가가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네네. 사실 그 정도 금액 쓰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물론 이제 노원구가 거래도 굉장히 잘 돼요. 근데 워낙 금매가 지금까지 많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또 없긴 했었지만 지금 슬슬 금매는 없어지고 있고요. 가격도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분위기가 있죠. 회원님이 지금 받으실 금액으로 지금 당장 매도한다라고 하면 1000에서 1500 정도? 네네. 그렇죠? 순수익이 남을 것 같은데 회원님이 실제로 매도하는 시점이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가격이 올라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회원님이 받으신 물건은 또 워낙 거래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2년 후에 매도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물건이거든요. 너무 잘 받으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는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할 텐데요. 예. 우선 이제 먼저 궁금한 게 네네. 혹시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좀 하셨어요? 저는 항상 아내하고 같이 의류업을 했었어요. 한 20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전에는 이제 도매업 하기 전에 소매업을 좀 했었어요. 서울에 제일 그래도 핫하다는 그런 동네에서 상가를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IMF 때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최근에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좀 많이 모아서 강남 매장을 좀 대형 매장을 얻었었어요. 네. 오, 강남이요? 예. 그래서 100평 가까이 되는 거를 얻었는데 1년 정도는 뭐 무난하게 매출도 잘 나왔고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코로나가 닥쳐가지고 매출이 뭐 끝을 모르고 추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자영업 하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절망스러워서 매출이 뭐 말하기가 창피할 정도로 떨어지는 바람에 아르바이트생까지 해서 한 10여 명 됐었거든요. 많게는 한 15명까지 했었는데 결국에는 다 내보내고 직원 한 명 데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러고 나서 한 3년 가까이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서는 진짜 사람이 이렇게 해갖고 죽는구나라는 거를 실감을 했었어요. 많이 힘들었는데 우연히 이제 유튜버를 시청하다가 경매라는 거를 알게 됐는데 재산 형성을 이렇게도 할 수 있는구나라는 느껴가지고 부동산이라는 거를 알게 되니까 너무 부지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경매학원에 문을 두드렸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이고, 오는 길까지도 굉장히 좀 험난하셨네요.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셨는데 이제 코로나 전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괜찮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저희 학원에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왔었거든요. 예. 이유가 또 회원님하고 거의 비슷해요. 코로나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코로나 때 받았던 대출이 이제 원리금 상환까지 들어가니까 이제 버티기 힘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길을 모색하다 보니까 또 경매로 오게 됐는데 회원님도 이 경매 학원에 오기 전까지는 네네.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크게 뭐 관심이 없으셨던 거잖아요. 전혀 몰랐었죠. 경매하면 일단 명도하기도 힘들 것 같고
그 사람들하고 또 싸워야 되고 그래서 너무 겁도 나고 안 해본 거라 돈이 생기면 그거 가지고선 현금 주고 내 건물을 산다 그런 정도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그 위치였었고요.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거나 그랬으면 좀 빨리 성공하고 편하게 쉴 텐데 그런 사람이 주위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알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만족해야죠.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매가 이제 처음이셨는데 네. 경매를 시작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예요? 일단은 제가 부동산을 좀 폭넓게 봐야 되는 그 시야가 필요한데 아파트?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니까 지식이 일단 짧은 거 하고 돈 얼마 안 갖고 있는데 이 돈 갖고선 시작할 수 있을까? 그 투자금이 많지 않다라는 그것 때문에 조금 망설였었죠. 그게 제일 이제 문제였던 것 같아요. 부동산을 잘 모른다. 그다음에 투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거. 그러면 이거는 진짜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셔도 되는데 네. 이 경매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네. 저희 더 낙찰TV가 조금 도움은 됐었나요? 아, 물론이죠. 처음에 이제 수업 들을 때, 이렇게 쉽게도 건물을 소유할 수 있겠구나. 뭐, 막연한 자신감이 들더라고요. 첫 주 교육을 받을 때부터. 그 다음 주부터 막 입찰도 들어가고 했는데, 폐차를 하면서 생각보다 쉽지 않네. 이런 벽에 부딪힐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더 낙찰TV가 경매하실 때 어떤 점이 가장 좀 도움이 됐었어요? 예, 일단 제가 이제 물건을 컨택을 하면 뭐 물론 대충은 알지만 정확한 권리 분석 같은 거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데 선생님들이 상담 과정에서 다 가르쳐 주시니까 그게 뭐 가장 쉬웠고요. 이게 뭐 크게 문제 없는 거구나라고 편하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죠. 뭐 그런 것들이. 예, 그러면 이번이 처음 낙찰인 네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낙찰 받기까지 8번이나 폐차를 하셨어요. 네네. 한 번도 이 성공의 맛을 못 본 상태에서 계속 폐차를 한다는 게 저도 느꼈지만 네. 심적으로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네네. 혹시 그 과정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좀 없으셨어요? 중간에 뭐 그런 마음 많이 들었었고요. 처음에 이제 아파트에 입찰을 들어갔는데 수익률을 따지다 보니까 5천만 원은 남아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입찰가를 써갖고 들어갔더니 쉽지 않더라고요. 그 금액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입찰을 할 때는 이제 수익률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도전을 했는데 컨설팅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업체에서 그거를 받아가는데 매매가에 거의 육박해서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뭐지? 막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이건 진짜 별로다. 또 이런 생각도 들게 됐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또 계속 입찰을 하다가 보니까 또 의외로다가 싸게 또 받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렇죠. 저건 뭐지? 여기서 막 한참 고민에 빠졌는데 떨어질 때는 이게 안 맞나 보다 막 이렇게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었고 또 싸게 낙찰받는 사람들 보면은 마진이 막 6, 7천씩 남기는데 나도 한 번 더 해볼까? 또 이렇게 하고 빌라도 한번 보게 되고 아파트도 보게 되고 번갈아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입문을 했으니까 낙찰은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 중에 지금 낙찰을 하나 받았습니다. 네. 아이고, 심적으로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예. 지금까지 올 수 있게끔 해준 가장 큰 동기가 그럼 어떤 거예요? 우선 재산 형성을 조금 해야 되겠다. 더 내 소유의 건물을 소유해야겠다라는 강한 의지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지 않고 네네. 여기까지 오신 거죠. 예. 그러면 이 폐찰 과정 가운데 예.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을 거고요. 네. 또 이 안에서 배운 점들이 좀 있을 거죠.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처음에는 이제 단순하게 생각해서 아파트 도전해서 몇 천씩 남겨서 1년 안에 얼마를 벌어서 요거를 이제 시드머니 삼아 좀 더 큰 다가구 수익형 건물을 하나 사야겠다라고 해서 무조건 아파트만 봤었거든요, 저는. 근데 하다 보니까 빌라도 보게 되고 또는 지방에 있는 그런 물건들도 보게 되고 그래서 시야가 넓어진다고 제가 나름 생각을 들게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같이 또 생활하는 아내가 여러 번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처음에 생각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해보라고 또 용기도 주고 위로를 줘서 그렇게 또 계속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6개월 가까이 됐는데 제 자신이 약간 성장해 있다. 부동산 보는 눈이 조금 넓어졌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즘에는.
잘했다 싶은 생각만 많이 들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포기하지 않고 이제 오니까 네. 좋은 결과를 내신 거고요. 제가 이제 회원님의 이야기를 좀 빌려서 네. 사실 이 이야기가 좀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간혹 이제 조금 마음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아픈 점이 뭐냐면 네. 회원님마다 이 낙찰받는 시간이 다 틀려요. 네. 어떤 분은 수업 한 번만 듣고 너무 쉽게 낙찰 받으신 분이 있으신 반면에 7주 동안 수업이 끝나도 사실은 낙찰을 못 받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물론 도전은 하시지만 근데 이분들이 한 번, 두 번 폐차를 경험하게 되면 그냥 결국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회원님이 한 번, 두 번 포기한 게 아니라 8번까지 폐차를 했는데도 끝까지 도전을 하신 거잖아요.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는요. 예. 저희 더 낙찰TV에 오시는 회원님들이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네. 이거는 제 진심이에요. 왜냐면 제가 사실 아직은 저도 부족한 점이 있고요. 때론 저도 막 자만해서 막 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원님이 진짜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진짜고 진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모두 잘 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회원님 얘기를 빌려가지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재수강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매월 또 특강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오시란 얘기예요. 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얼굴을 봐야 어쨌든 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수업 끝나고 혼자 가서 있으면 또 계속 포기하게 되고 안 하게 되고 안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경매에서 조금 멀어집니다. 회원님이 이 8번의 폐차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으셨던 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또 이제 성장의 계기가 됐으니 우리 회원님들도 포기하지 말고 그냥 오세요. 그러면 회원님이 이 낙찰 받으셨잖아요. 일주일 전에. 네. 받았을 때 그때 어떤 기분, 심정 그것도 같이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앞에서 집행관님이 이름을 부를 때는 전 내 이름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약간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무런 생각도 안 나고 아무 기억이 없어요. 부르는 대로 나가가지고선 하라는 대로 해갖고선 법원을 나오면서 이제 그때서 조금 실감이 들더라고요. 이제 대출 상담사분들이 전화번호 달라고 막 그럴 때부터 이제 이게 낙찰이 됐나 보다 이런 설렘 막 이런 게 들고 와 진짜 그때 조금 지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고기 사 먹었는데 고기 사드셨어요? 근데 진짜 앞에 어려웠던 것들이 한순간에 싹 눈 녹듯이 녹고 다 날아가더라고요. 수익이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기분은 뭐 최고였어요. 아이고 표정에서 네. 그때 생생한 어떤 기분의 느낌이 네, 맞습니다. 너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경매라는 게 예. 사실은 낙찰받고 끝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작이죠. 예. 대출도 알아봐야 되고 예. 영도도 해야 되고 또 집이 좀 엉망이라고 하면 우리가 수리도 해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매도를 할지 임차인을 맞출지 언제 매도할지 계속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보셨어요 지금까지. 맞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이런 건 좀 없으세요? 아직 소유자 그 전화번호도 제가 아직 숙지를 못한 상태인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제 일단 무조건 저 여성 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상담하고 해서 진행하려고요. 제가 또 혹시 그 소유자한테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이상한 데로 또 흘러나갈 수 있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진행될 때마다 상담하고 또 상담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예. 사실 낙찰 때까지 상담만 해드린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낙찰 후 과정도 중요하고 맞습니다. 또 어떤 물건을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네. 그 모든 결과를 저희가 계속해서 상담해드린다고 약속을 드렸었죠. 네네. 네, 이제 회원님 상황도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면서 또 더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기댈 수 있는 그 언덕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편안하게 이 일을 하는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한 사람입니다. 이제 첫 낙찰이긴 하지만 네. 또 앞으로의 계획들이 좀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혹시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이 좀 어떻게 되세요? 일단 이 아파트를 잘 매도를 해서 약간의 수익이 생기면 지금 가지고 있는 돈하고 합쳐서 최종 목표는 다가구 주택 같은 거, 다중주택 같은 걸 하나 소유하는 게 지금 목표인데요. 그렇게 도달할 때까지 돈이 안 되면은 지방 거라든지 이런 거부터
다시 취득해서 재산을 조금씩 불려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제 그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어쨌든 학원이 저희가 이제 한번 등록하면 계속 연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혜택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편하게 올 수 있고 아무 때나 듣고 싶을 때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큰 장점 같아가지고 너무 잘 왔다? 네, 정말 잘 왔다 이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항상 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속 부동산 시장이 바뀌니까 네. 똑같은 수업이라고 하더라도 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6개월 후나 다를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재수강 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막 눈치 주거나 그러진 않죠. 전혀 그런 거 없고요. 너무 편하고 또 선생님마다 다들 이렇게 질문할 때마다 성의 있게 답을 해주시니까 너무 뭐 고마울 따름이죠 그런 거.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진심이 좀 잘 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원님 얘기가 좀 필요한 거죠. 예. 중요한 거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회원님이 잘 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회원님이 지금 자금 가지고 있을 때랑 두 번, 세 번 낙찰 받으면서 자금이 확장되었을 때랑 네. 그때 보셔야 할 물건이 다르고 네네. 그때 이제 투자해야 될 물건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상황에 맞춰서 네. 저희가 계속 이제 멘토링 해드릴 거니까 네네. 이거는 제가 제 이름 걸고 약속을 하는 거죠. 아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경매를 이제 시작하신 분들 네. 혹은 여러 번 폐찰로 포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분들에게 어떤 뭐 희망의 메시지, 조언을 좀 해주신다라고 하면요. 일단 저희가 이제 돈을 목적으로는 왔지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학원 문을 두드리고 등록을 하고 또 시간 내서 공부도 하고 투자를 하셨잖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도전하시는 거 일단 이 학원을 떠나지 마시고 언제나 이 학원 주위에서 맴도시고 그런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어느 분이 말씀을 하시던데 더닝 크루거 효과라는 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깊지 않은 그런 지식 가지고 혼자서 판단하고 혼자서 또 이렇게 투자하고 하다가 보면 큰 실수가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와서 일단 상담 신청해서 상담을 잘 받고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 같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할 거고요. 저는 상담 신청하면 바로바로 받아주시니까 타 학원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그 상담할 때마다 비용을 뭐 추가로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학원은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게 뭐 너무 편해요. 저는 올 때마다 커피 한 잔 사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요. 하여튼 뭐 저는 뭐 심적으로 너무 잘 왔다라는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좋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니에요. 자, 이제부터 제가 학원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만 더 할게요. 네. 진짜 느낀 대로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회원님이 저희 학원 오기 전에 다른 이제 경매 학원도 네네. 경험을 해 보셨어요. 맞습니다. 그런 이제 경매 학원이랑 우리 학원이랑 비교했을 때 저희 학원의 어떤 특출난 뭐 장점이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네네. 일단 타 학원에서 수강할 때는 상담 신청을 하거나 그러면은 거기는 이제 원장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상담하려면 일단 좀 기다렸어야 되고 상담을 바로바로 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우리 더 낙찰 TV 와갖고는 전화상으로도 상담도 가능하고 대면해가지고 상담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여성쌤 말고도 또 다른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상담이 바로바로 이루어진다는 그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뭐 너무 좋았어요. 재산 앞으로 형성할 때 정말 돈만 조금 더 불린다면 큰 건물도 하나 하고 싶고 또 이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속 기대하려고 지금. 네, 감사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학원이 장점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 저희 학원이 이제 좀 더 성장하려면 네.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어떤 점들이 좀 개선이 되면 우리 회원님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강의실이 이런 스피커나 이렇게 전달할 때 굉장히 열심히 잘 해주시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울림이 조금 있어서 귀에 바로 전달이 안 되고 벽을 통해서 온다는 그런 느낌도 가끔 들었는데 다음 주에 다 개선이 된다고 하니까 다음 기수분들은 뭐 복 받은 거죠. 교육을 더 잘 받으실 것 같고요. 뭐 크게 뭐 불편한 거는 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아유, 사실 이제 불편한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라고 하면요. 저희는 그냥 기쁘게 수용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언제든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소리 부분은 저도 항상 좀 약간 불만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마이크를 좀 쓰고 싶은데 네. 쉽지 않지만 다음 주에 저희가 다 봉사를 할 거고요. 네. 아무튼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제가 앞서서 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영상은 다른 분들이 아니라 우리 회원님들을 위한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수업을 시작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회원님이 이것만 안 하면 저희가 어쨌든 밀고 당기고 하면서 될 때까지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포기만 안 하시면 저희가 될 때까지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요. 기존에 이제 낙찰받지 못해서 조금 이제 낙담하고 계신 분들 다시 오시면 됩니다. 재수강 언제든지 가능하잖아요. 오세요. 네. 더불어서 저희 더 낙찰TV 회원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가 또 7월에 개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네.